안녕하세요. 혹시 관계 속에서 막 분노나 슬픔, 불안 같은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정말 많죠. 특히 이렇게 갈등이 딱 생겼을 때요. 맞아요. 감정들이 막 엉켜서 실타래처럼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요. 네. 감정 자체는 괜찮은데, 그걸 어떻게 다루고 또 표현하는지가 사실 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존 그레이의 복잡한 감정을 전하는 지혜, 사랑의 편지, 11장 발췌본입니다. 사랑의 편지. 이게 격한 감정이 막 휘몰아칠 때 관계는 지키면서 진심은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네,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이 폭풍 같은 감정을 어떻게 잠재우고 또 상대방에게 좀 건강하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음. 존 그레이가 여기서 사랑의 편지 쓰기를 제안하는 거죠. 사실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감정 조절의 중요성은 계속 이야기되어 왔는데 이 편지가 그 지혜를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사랑의 편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엉킨 감정을 풀고 관계 회복까지 돕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우선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대화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말이 오가기 쉽죠. 맞아요. 감정의 흙탕물이 막 휘저어져 있는 상태랄까요? 서로 방어적이 되거나 아님 막 공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쉽거든요. 그래서 존 그레이는 이럴 때 잠시 멈추고 편지를 써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일단 멈추는 거군요. 네,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그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감정을 좀 차분하게 정리하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네요. 편지가 일종의 감정적인 뭐랄까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경계선이라는 책 아시죠? 헨리 클라우드랑 존 타운샌드. 네네. 거기서도 자기 감정에 책임지는 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편지 쓰기가 바로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표현 중요하죠. 네, 분노는 자연스럽지만 그게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되지 않도록 다스리는 지혜. 편지가 바로 그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편지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존 그레이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5가지 핵심 감정을 순서대로 담아보라고 제안하는데요. 이게 복잡한 감정을 푸는 열쇠가 돼요. 5가지요? 어떤 순서죠? 첫 단계는 뭔가요? 첫째는 분노와 좌절입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솔직하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요.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만 말할 때 정말 화났어. 내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부터 분노를 쓰면 좀 세게 나가는 느낌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슬픔과 상처입니다. 분노 밑에 있는 거요? 네, 분노 밑에 숨겨진 감정이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어. 외로웠고 당신한테 내가 뭐랄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상처받았어. 이렇게요. 분노 뒤에 숨은 슬픔을 보는 거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관계에 대한 걱정이죠. 두려움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면 결국 멀어질까 봐, 그래서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 이 문제가 해결 안 될까 봐 불안했어. 이런 식으로 관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쓰는 거죠.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번째는 후회와 책임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단계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네,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후회돼. 당신에게 상처 준 말들 미안해. 좀 더 차분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관계 회복에 중요해요. 와, 이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은 그럼 뭘까요? 마지막은 사랑과 소망입니다.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무리는 따뜻하게. 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관계는 나한테 정말 소중해.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이렇게요. 와, 이 5단계를 따라 쓰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글쓰기가 실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가 유명한데요.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죠. 표현적 글쓰기. 네. 자기 감정을 글로 구체적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도 높이는 등 심리적, 신체적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정말요? 네. 글쓰기가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처리하게 돕기 때문이죠.
이 편지 쓰기가 바로 그런 자기 치유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관계가 좋아진 사례도 있겠죠. 물론이죠. 그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주로 침묵하고 아내는 막 화를 내는 패턴이었대요. 흔한 모습이죠. 네. 근데 이 사랑의 편지 규칙을 도입한 거예요. 싸움이 격해지기 전에 각자 편지를 써서 교환하기로. 오, 규칙으로 정했군요. 네. 처음에는 서로 막 불만만 썼는데 점차 이 5단계 감정을 담아내면서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속마음, 그러니까 상처나 두려움 같은 걸 보게 된 거죠. 아, 비난 대신이요? 그렇죠. 비난 대신에 서로의 좀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서 논쟁도 줄고 관계가 훨씬 깊어졌다고요. 와, 정말 강력한 방법이네요. 그럼 이걸 청취자분들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혼자서라도 괜찮아요. 갈등 상황에서 이 5단계, 분노, 슬픔, 두려움, 후회, 사랑, 이 순서에 맞춰서 감정을 적어보세요. 쓰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감정이 좀 풀리고 상황이 명확해지거든요. 파트너가 있다면 함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아주 좋죠. 좀 격해질 것 같으면 잠시 멈추고 편지 쓰기, 이런 규칙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한 뒤에는 교환한 뒤에면 바로 막 반박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당신이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상대방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편지가 정말 안전한 소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의 편지는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복잡한 감정을 더 책임감 있게, 솔직하게 마주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면서 관계를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이군요. 맞습니다. 마치 그 거친 원석을 잘 다듬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 같다고 할까요? 와, 좋은 비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단계의 감정 표현법, 즉 분노에서 시작해서 슬픔, 두려움, 후회를 거쳐 사랑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흐름을요. 네. 연인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다른 관계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 같은 그런 관계에서 겪는 복잡한 감정을 소통할 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다른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어쩌면 소중한 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